지난 2023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4.5라는 작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보니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지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진과 크게 상관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한반도의 지진.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한반도 지진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진이라고 하면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알고 있죠. 땅이 흔들리면서 지면이 갈라지기도 하고 가끔가다 산이나 강 또는 바닷가에 가면 절벽의 단면이나 커다란 돌의 겉모습이 시루떡이나 샌드위치처럼 여러 층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층을 살펴보다 보면 벽면에 대각선으로 어긋나 있는 모습에 이른바 단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면을 보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와 지진이 얼마나 세게 땅을 흔들었으면 지층까지 끊어지냐?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 때문에 단층이 생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려서 지층이 끊어져 단층이 생긴 것이 아닌 단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지진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뽑기에서 먹었던 달고나를 겹쳐서 힘을 줘보면 버티고 버티다 부러지죠.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지난 1960년대에 지구 표면의 암석권이라고 하는 것이 약 10개의 판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판구조론이죠. 그리고 이 판구조론은 현대사회에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로 판구조론에 따르면 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판들이 서로 맞물려 마찰이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판끼리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고 당기고 포개지다가 팡! 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지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하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를 떠올리죠.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로 인해 태평양 지각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진이 반드시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돼 판의 내부가 찢어지거나 지각이 얇은 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경우 판 내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한반도는 현재 유라시아판 주변부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거나 판의 경계에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지난 2011년 규모 9.0에 달하는 지진이 일본을 덮치기도 했죠.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분포도를 살펴보게 되면 1977년 지진 관측 이래 2020년까지 한반도에는 무려 2,000건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중에서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의 기준인 규모 3.0대의 지진은 230건으로 파악되었죠. 심지어 규모 4.0대의 지진은 37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0건으로 발생 빈도는 낮더라도 규모 5.0에 해당하는 지진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건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이듬해에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미뤄져 학생들이 교과서를 버렸다가 다시 주우러 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후 발생한 국내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한반도에선 연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5회에서 10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약 5년에서 10년 주기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2017년 이후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20년간 평균치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른바 활성단층에서 찾고 있다고 해요.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단층은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의 응력이 쌓여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진 지질 구조를 말해요. 그리고 이 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단층은 발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만 년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깨뜨려가면서 만든 주먹도끼를 사용하고 있을 때부터 활동했던 단층을 활성 가능한 단층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이른바 신생대 제4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60만 년 사이에 판구조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아직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은 단층은 미래에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동일한 판구조 환경에 있기 때문에 260만 년 전부터 현재 사이에 활동한 단층은 모두 활성단층이라고 고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조사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동남부 쪽 경주라든지 부산 쪽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활성단층 조사 사업 자체가 대부분 한반도 동남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60여 개 지점에서 신생대 4기에 260만 년에 움직인 활성단층의 흔적들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한반도 동남부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단층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에요. 실제로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한반도 활성단층 분포도를 살펴보게 되면 활성 가능성으로 조사된 단층대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시작되어 경남 양산시를 지나 부산광역시까지 약 200km를 잇는 양산단층, 경북 울진부터 전라도를 잇는 옥천단층, 북한 원산 지역부터 서울 경기를 지나 충남 보령을 잇는 추가령 단층 등 활성단층의 가능성을 두고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추가령 단층과 함께 백두산 화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갈단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갈단층은 서울 강남에서 성남, 용인수지, 기흥, 경기 화성시 동부와 오산시를 거쳐 충청남도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거대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확률상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층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한반도에 단층이 존재하는 이상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최근 강원 동해시에서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만 살펴보더라도 이른바 군발 지진으로 파악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군발 지진이란 지층에 쌓이는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소규모 지진이 좁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즉 그동안 버텨왔던 단층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과 연계되어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현재로선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단층의 정보는 알려진 게 많이 없어요. 단층이 얼마나 큰지, 해당 단층면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층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현재 운용 중인 해저 지진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 앞바다에 해저 지진계를 설치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단 한 대를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유지하고 수리하는데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도 지난 2022년부터 임시 관측망이라고 해서 동해안 일대에 이동용 해저 지진계를 설치하면서 한 달 주기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는 케이블로 연결된 고정형 지진계가 아니다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에 반면 일본 정부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약 200개에 달하는 해저 지진계를 운용 중이고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대규모 지진의 선제적 감지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이 상황은 즉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지진에 대한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에는 규모 7.0에 해당하는 대형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물론 이 지진의 경우 조금 먼 과거인 1681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